최근 실손보험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비싼 보험료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제 병원 좀 가려고 했더니 계약을 해지해버리겠다.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겠다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논란이 큰 것은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만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손보험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보험 전문가 올바듬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올바듬이죠?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실손보험 관련해서 정말 논란이 크던데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이 50대, 60대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논란이 되는 내용 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실손보험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이 신규로 출시된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서 1세대, 2세대의 실손보험 가입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예, 실손보험이 세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 3세대 실손보험 가입 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2017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중 1,600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실손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긴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까지 계속 젊었을 때부터 계속 내오시는 분들 같은데 대부분 나이도 50대, 60대에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1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대체로는 실손보험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면 어떻게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 벌이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실손보험을 냈는데 이것을 갑자기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1, 2세대 실손보험을 재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매입이 무슨 뜻인지 전문 용어 같은데 재매입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 2세대 실손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계약을 다시 되사서 없애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손봐서 강제로 할지 아니면 일정한 돈을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판매를 유도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금 그러면 재매입한다는 것은 자기들 그냥 가져가서 없애버리고 5세대 보험 방식으로 준다는 건가요? 예,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2세대는 강제 매입을 대부분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강제보다는 1, 2세대 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재매입에 응할 수 있는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 좀 더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가입한 지 오래된 계약자일수록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인센티브라면 뭐 돈을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다시 계약을 되산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을 그만큼 보험을 내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수준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도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적인 논의 수준입니다. 다만 이런저런 조건들 가운데서 가입한 시기별로 그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 돈을 더 드리는 방법론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추진하는 주체가 정부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현재 이 논의를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러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보험업계를 정부가 대변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반발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시행이 되면 또 다른 이해 관계자인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보험회사 손해가 커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 무분별하게 이런 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의료 쇼핑을 조장했던 의사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의료 쇼핑을 조장하고 실손보험의 허점을 알려줘가지고 병원들만, 그러니까 의사들만 배를 불렸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도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보다도 더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의사들이 이렇게 비급여 실손보험을 통해서 돈이 되는 분야로만 몰리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진료과들이 좀 외면된다는 게 더욱더 근본적인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이게 지금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되면 퇴직하고 나면 의료보험 자체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 또 수가가 또 많이 오릅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을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가입했던 실손보험일 텐데 갑자기 이제 바뀐다 그러면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 1세대, 2세대를 5세대로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우선 1, 2세대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만약에 1, 2세대를 재매입해서 정말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은 실손보험이 없게 되는 거니까 무언가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예.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3, 4세대 실손보험이 있는데 2024년 각 보험사들이 집계를 해보니 지금 3, 4세대 실손 역시도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모두 보험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겠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내 실손보험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정부에서 주도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실손보험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1, 2세대 실손보험에서 손해가 높다면 보험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실손보험이 5년, 3년, 1년 단위로 계약하신 그 상품에 따라서 갱신이 될 텐데요. 그때 갱신을 많이 해서 보험료를 많이 높여버리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인 물가를 체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1년에 실손보험료를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2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로 보험회사들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구상하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대, 2세대가 문제가 되어서 3세대, 4세대를 만들었고 3세대, 4세대를 만들어 봤더니 또 문제가 있어서 5세대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적자는 보험회사는 적자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강제로 재매입을 해버리면 이건 보험료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벌칙 조항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소비자들 대변하는 단체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들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다르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5세대 실손보험 역시 아직 확정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는 방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실손보험이 비급여의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더 통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안으로는 급여와 비급여로만 나눠져 있는 부분을 관리급여라는 그 항목을 새롭게 둬서 그 적자가 심한 치료 내용들은 관리급여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리급여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도수치료 같은 거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도수치료 항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그 병원이 자유롭게 뭐 어떤 병원은 5만 원, 또 어떤 병원은 20만 원 이렇게 자유롭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항목을 예를 들어 관리급여라고 묶으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치료 수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단 어찌되든 1세대, 2세대 재매입,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 조금 더 앞으로 더 진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 몰라서 정보 몰라서 손해보는 게 정말 많다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1, 2세대 실손 재매입이나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논의되는 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당분간 각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급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지급 거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선 치료를 받으실 때 객관적인 검사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이 크거나 다소 반복적으로 청구될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기반해서 치료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검사 기록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도수치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진료를 통해서 CT나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 근거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 이러한 치료가 10번쯤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치료를 통해서 호전되었는지를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등을 토대로 점검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10번 넘어가도 의사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지 않으면 나이롱 환자, 불량 환자다 이렇게 혹시 의심받을 수 있다 이 뜻인가요? 맞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불분명한데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거를 남겨둬라. 또 신의료기술을 통한 치료법도 최근 정말 다양한 질병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면 MRI나 각 치료에 필요한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치료의 필요성 기록을 잘 준비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신의료 기술을 통한 치료법 이런 건 고가의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가 낸 보험료 청구할 때도 주의사항이 정말 많다는데 이런 정보 하나를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데 혹시 손해보지 않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예,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지급할 때 독립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아까 실손보험을 좀 깐깐하게 보기 위해서 지급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현장심사나 현장조사라고 부르는 손해사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고객에게 반드시 문자나 전화로 현장 심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현장 심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나 문자 등이 오는데 이 안내 내용을 잘 보시면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도입한 보호제도입니다.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내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의료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손해사정사 선임권은 보험 소비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게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독립손해사정사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무료면 어디서 돈을 받죠?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보험회사 편을 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에 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 돈을 손해사정사에게 주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만들어 놓은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 거고요. 이 독립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진 독립손해사정사라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울바듬이라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